네, 나는 이렇게 금융권 취업했다. 8강 드디어 자기소개서란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정리되어야 좋은 글이 나온다라는 이런 토픽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내용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소설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최근에는 자소설로 부른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천자를 채우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서 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소서를 쓰는 이유가 사실은 좀 이런 부분입니다. 뭐 너무나도 평이한 글들을 적게 됐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끝낼 가능성이 큰데, 이 약간 소설처럼 임팩트 있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뭔가 색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와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부분으로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소설처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했었던 게 좀 두루뭉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소설처럼 작성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연재에서도 나와 있지만 일단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지 먼저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을 늘리고 줄이는 이런 방법들이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면 좋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늘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됐을 때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생 때까지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일 수도 있고요. 때까지. 네. 약간 오타는 뭐 좀 약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학교 생활 이후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요해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가치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만약에 강조를 하고 싶고 나의 성장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성을 생각하게 됐는지 그 이슈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실성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성실성을 유지했을 때 나에게 큰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실성을 보통 강조하면은 아마 이제 뭐 학교를 굉장히 성실하게 나가는 뭐 근면상 이런 거를 얘기를 굉장히 할 거여서 1년에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뭐 열심히 다녀서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지 직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책에도 그 사례를 좀 남겨놓은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먼저 이제 쓰는 팁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하게 된 뭐 배경, 뭐 사건, 이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결과와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의사이신 아버지의 평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배운 전문성과 신의 성실한 태도의 중요성, 그리고 어머니의 조언으로 항상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전문성, 그 다음에 신의 성실, 그 다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두 개는 아버지의 직업이라는 부분에서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이거는 도전은 어머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빠의 직업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전문성이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겠죠. 일단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성이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쵸? 그러면은 전문성을 보려면은 이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을 무조건 방문해 봐야 됩니다. 그쵸?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을 방문해 봐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전문성 있게 일을 하는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하는 그런 일단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전문성을 통해 뭔가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 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쵸?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금융권에 입사하고 싶어요. 그럼 금융권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취업준비생이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턴, 그쵸?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그리고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의사인데 전문성으로 기반으로 글을 쓰고 싶다면 아버지가 이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러한 고객들의 응대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만족을 얻었다. 금융인도 하나의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총 3가지 활동을 했다. 인턴도 했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었고 자격증을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벌써 쓰기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벌써 막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폰트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길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쵸? 이 하나로 스토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제목을 일단 달아야 되고요. 소제목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소제목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뭐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전문인의 삶, 일단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일단 이렇게 초안으로 하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은 첫 번째에서 당연히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거죠. 저는 전문성의 중요성을 어린 나이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된 계기를 일단 작성을 해주고요. 일단 이렇게 초안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옆 동네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않았다. 혹은 그냥 민간요법으로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치료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 이를 이제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 지식이죠.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치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런 부분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매끄럽게 연결만 시켜주면은 벌써 꽤 많은 분량의 이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뭐 하나의 꼭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왜 내가 그 다음에 활동들을 했는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천재라고 하면은 봤다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한데, 내가 나아가기 위한 금융권에서는 전문성을 익히는 것이 외부에선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인턴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경제 동향, 뭐 리서치 분석, 뭐 M&A 피치북 뭐 작성이나 아니면 실제 투자하는 거, 뭐 이런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공부를 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융 3종이나 뭐 AFPK나 뭐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뭐 금융투자 분석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좀 어렵게 하는 사람 CFA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게 되면은 벌써 이게 천자가 넘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전문성을 알게 됐는지 서론에서 풀어주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나의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서 이런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나는 금융권에서 이런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풀어나가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우리가 글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나중에 이제 책에서 이제 적어놨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제목을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늘리고 줄이는지를 제가 책에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책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서는 이제 중요한 뼈대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된 거고요. 일단은 이 빨간색 부분을 제외한 게 이 뼈대의 부분만 일단 작성을 해놨고, 그다음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이런 팁, 어떻게 해서 늘렸는지 관련된 내용들 지금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빠르게 이제 강의에서 하다 보면은 이걸 이제 첨삭을 하고 글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고쳤다가 뺐다 하다 보면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이제 글 적는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구조화를 하고 어떻게 적어야지, 어떻게 활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길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글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쓰겠다, 어떤 내용을 활용하겠다 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야만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많은 노하우들을 좀 넣어놨으니까요. 관련된 부분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정기적으로 이 책 끝까지 내용들이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뭐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눌러주시면 저한테 좀 큰 힘이 되니까. 그리고 책을 꼭 사셔서 정독을 좀 해보시면은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9장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